내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경사님 동생. 경사님이 진짜 안 죽였어요? 추석 연휴를 맞이해 TV픽이 준비한 선물. 두 연기 괴물 신하균과 여진구를 한 번에 만날 수 있는 기회죠. 미친 연기력과 함께 스릴러 맛집으로 소문난 드라마.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마라맛 드라마의 추천작. 이번 주는 괴물입니다. 순나나 사롱도 마냥 미용실에서 폭행 사건. 아니 폭행 미수. 아니 아무튼 지금 동시경이 이경사님이 출동해 처리 중입니다. 5만 원 내가 오늘 물어주고 만다. 서울 외곽에 위치한 한적한 시골 만양읍. 이곳을 지키는 파출소의 주 업무는 치매 할아버지 찾기 혹은 동네 아줌마들 싸움 말리기. 이렇다 할 큰 사건 없이 단조로운 일상을 보내는 이 파출소에 한 남자가 찾아옵니다. 주소 말씀하십시오. 무슨 일이십니까? 길을 잃으셨나? 잘생긴 외모와 세련된 옷차림으로 한껏 외부인임을 뽐내는 이 남자. 처음 뵙겠습니다. 만양 파출소에 전임 발령받은 경위 한주원입니다. 바로 서울청 외사과 출신인 한주원 경위였는데요. 이런 곳에 엘리트가? 하지만 고급 인력도 피해갈 수 없는 첫 임무. 한경 있어. 들어오지 말고 바로 출동해. 네? 방씨 또 집 나갔디야. 동식이하고 지훈이하고 출동했으니까 가서 지원해야지. 갈 때만 어딘지 알지? 가출한 치매 할아버지 안전하게 귀가시키기인데요. 첫 출근이라고 멋지게 차려입었는데 괜한 헛수고일 뿐이었죠. 캄캄한 갈대밭에서 고급 구두 망가지는 걸 느끼며 할아버지를 찾던 한주원 경위. 어둠 속에 점점 심장이 요동치던 순간. 이게 할배인 줄 알았네. 뭐합니까 여기서? 지원 나온 겁니다. 또 길 잃고 헤매서 피곤하게 하지 말고 딱 붙어서 따라와요. 제대로 텃세 부리는 이동식 경사와 합류하는데요. 그때 비명소리가 들리고. 오준! 왜? 동식이야! 동식이야! 왜? 뭐? 자신을 다급하게 찾는 지훈에게 달려간 동식. 그가 가리키는 곳을 유심히 살펴보다가 뭔가를 발견하는데요. 바로 손끝 한마디가 절단된 백골사체였지요. 너무나 잔인한 모습 때문일까요? 주원은 몸을 움츠리며 놀랍니다. 하지만 그 반응을 본 동식은 오히려 주원에게 수상한 점을 느끼는데요. 그리고 사체의 신원에 대해 알고 있다 생각하죠. 오준, 차이가 있어. 우선 심약한 지훈을 보낸 동식은 둘만 남자 본격적으로 주원을 추궁합니다. 누굽니까? 그의 질문에 시선을 회피하는 주원. 너무 수상하죠? 한주원, 당신 이 여자 누군지 알지? 당신은 어떻게 알아? 백골 사체만 보고 여자인지 어떻게 알지? 이 손 놓고 말씀해 보세요. 이동식 경사. 하지만 주원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고하세요, 한주원 경위님. 신원 미상의 사체 발견 보고하셔야죠. 그것만 보고하면 됩니까? 그럼 또 뭐? 의심 가는 용의자 라든지. 있으면 하시든가. 주원은 동식을 의심 아니 용의자로 확신하는 것 같은데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뭐죠? 이동식 2007년 경찰 임관 당시 사진입니다. 20년 전인 2000년 10월 15일 새벽 당시 20세 이동식의 쌍둥이 여동생인 이유연이 자택 마당에 손끝 한마디 10개만 남긴 채 실종됐습니다. 그리고 당일 새벽 인근 하천 갈대밭에서 방주선 당시 22세 여성의 사체 또한 발견됐습니다. 보시다시피 현재 저희가 조사 중인 사건 피해자 사체와 아주 유사한 형태입니다. 현재 이동식은 만양 파출소 경사로 재직 중입니다. 저 친구 얘기가 지금 왜 나오는 건데? 이동식은 20년 전 방주선 살해, 이유연 납치상해 2건의 용의자였습니다. 9개월 전 일어난 살인 사건이 20년 전 사건과 동일한 수법이란 걸 알게 된 주원은
과거 용의자였던 동식을 의심하던 중이었는데요. 수사를 위해 만양파출소로 전임한 당일 사체를 발견하게 되면서 그를 향한 의심이 확고해진 거죠. 그날 이후 밀착 감시에 들어간 주원. 31Q830. 아씨, 들켰다. 잠도 못 자고 새벽부터 잠복 중에 있었는데 동식에게 곧바로 들통났네요. 하긴 번쩍번쩍한 차를 타고 무슨 감시를 합니까? 여기서 뭐 하십니까? 지리키는 중입니다. 아시겠지만 제 관할이라. 아시겠지만 제 관할이기도 한데 한 바퀴 돌면서 설명 좀 해드릴까? 빨리 와요. 찬찬히 샅샅이 둘러보자고요, 우리 관할. 하지만 딱 붙어서 다니게 됐으니 의도한 대로 된 건가요? 그렇게 지리 파악이라 쓰고 용의자 감시라고 읽는 순찰을 하던 두 사람. 믿기지 않는 광경을 봅니다. 바로 마냥 슈퍼 평상 위에 놓여있는 절단된 손가락들인데요. 20년 전과 똑같은 상황. 다시 연쇄살인이 시작됐습니다. 손가락의 최초 발견자로서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된 두 사람. 괜찮아? 이 와중에 괜찮아라니. 뭐 좀 나왔어? 과수팀은? 우리 동네 사람 중에 마냥 슈퍼 물건 안 산 사람 있어? 족적이든 DNA든 나와도 증거 능력 없는 거지. 손가락에서? 국가수 들어갔으니까 며칠 걸리겠지. 뭐든 나와야 하는데 안 나오겠지. 유연이 때 깨끗했잖아. 그래도 혹시 뭐라도 나오면 알려줘. 지금 두 사람 뭐 하는 겁니까? 친구인 두 사람의 대화가 주원은 마음에 들지 않는데요. 오경이님 주무팀에서 빠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몰라서 묻습니까? 20년 전 용의자였던 사람한테 사건 브리핑해주는 상황. 아니, 이번 사건 용의자에게 수사 정보를 넘기는 뭐 그런 황당한 상황이라는 건가? 경찰이고 형사인 한주원 경위님. 그 합리적 의심 한번 들어봅시다. 20년 만에 범인이 다시 나타나서 같은 수법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20년 전 용의자가 최근에 이 마을에 다시 나타나서 살고 있거든요. 심지어 그 사람이 이번에 발생한 두 건 모두의 참고인이죠. 피해자들의 최초 발견자. 동식이 범인이라고 대놓고 의심하는 주원. 대대적인 수사가 펼쳐지면 그를 잡는 건 시간 문제라 생각한 그때. 네? 오지합니다. 지금 서로 들어오시죠. 주원이 소환됩니다. 강민정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요. 대답이 바로 안 나오네? 왜 막아뜨지? 왜 그러시죠? 어젯밤에 민정이 채취를 쫓던 수색견이 뭘 찾았는데 한주원 경위가 알 것 같아서요. 그리고 그에게 내민 증거. 대포폰인데 통화한 기록은 단 한 통도 없더라고요. 문자 발신 기록만 3건 있는데 처음 당당했던 모습과 다르게 안절부절 못하는 주원. 뭘 숨기고 있죠? 민정이 채취가 묻은 대포폰에서 발신한 문자 3통이 모두 한주원 경위한테 보낸 거네. 한주원 경위, 강민정 정말 몰라요? 모릅니다. 끝까지 모릅니다로 일관했지만 믿는 눈치가 아닌데요. 대포폰의 존재로 역전된 상황. 이제 모든 의심은 주원에게로 쏠렸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동식이 아닌 자신이 범인으로 몰릴 수 있음을 깨닫게 된 주원은 다급히 움직였는데요. 동식의 집에 몰래 들어가 범행에 대한 작은 흔적이라도 찾아 나선 주원. 그리고 유레카. 잠시 후 조용했던 파출소에 소란이 일어나고 한 무리의 손님들이 동식을 찾아옵니다. 내가 무슨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지원. 그들을 무덤덤하게 보는 동식. 이동식 경사. 네. 당신을 강민정 납치 및 상해 용의자로 긴급 체포합니다. 범인이 아니라면 억울해서 반항을 할 법도 한데 왜 가만히 있는 거죠? 한편 동식을 신고한 주원도 기쁜 소식을 전해 듣는데요. 이동식 긴급 체포.
문지서로 이송 중. 그의 체포 소식에 미소를 짓는 주원. 범인을 잡았던 기쁨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연쇄살인의 진실을 찾기 위한 동식과 주원의 숨막히는 심리전을 담아낸 JTBC 괴물. BTV에서 9월 18일까지만 1, 2회를 무료로 만날 수 있다고 하니 서둘러 정주행하세요.